자, 이번에는 12강 종결 표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종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종결, 끝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어떻게 끝낼 것이냐,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종결 표현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하자가 이제 종결어미 혹은 문장 끝에 억양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다. 자, 그러면은 종결 표현이니까 종결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그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인제 그걸 우리가 문장의 종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평서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문문, 그다음이 명령문, 그다음이 청유문, 그다음이 감탄문 요렇게 5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문장을 나눠 보면 총 이런 5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평서문부터 한번 보면 평서문은 우리가 인제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그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요구한다거나 뭘 행동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청자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그냥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연이가 그림을 그립니다."라고 했을 때 요 지금 보면 요 다 있죠? 비읍니다. 자, 요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평서용 종결어미라고 부릅니다. 그죠? 평서용 종결어미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평서용 종결어미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뭐다가 있습니다. 그죠? 뭐뭐다가 가장 대표적이다. 높임 표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높임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 하십시오체, 하우체, 하계체, 헤라체, 해체, 해요체 이렇게 총 6가지가 있고 앞에서 말한 제가 4가지가 격식체, 뒤에서 말한 2가지가 비격식체에 해당을 해요. 그 높임의 등분에 따라서 이 표현이 쪼금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비읍니다는 하십시오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뭐뭐 비읍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하십시오체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하나만 그러니까 평서문이라고 해 가지고 종결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높임의 등분에 따라서 존재한다라는 거. 이건 뒤에서 이제 우리가 그 상대높임법 갈 때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여기서는 '아 평서용 종결음을 쓰는구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의문문으로 한번 가 볼까요? 일반적으로 화자가 청자에게요. 질문을 하고 대답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구가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대답을 요구하게 된다. 자, 종류가 2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판정 의문문. 그러니까 판정이라는 건 예, 아니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예, 아니오로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다, 예. 그죠? 또는 네. 그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는 아니오. 그죠? 또는 뭐 아닙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높임의 등분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어제 그 공원에 갔더니 아니요. 안 갔어요. 네, 갔어요." 라고 해 가지고 뒤에 예, 아니요가 그죠? 둘 중에 선택을 해야죠. 그러니까 yes or no를 선택해야 되는 거를 우리가 판정 의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이 이제 설명 의문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의문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 위에는 의문사가 사용되지 않겠죠. 그쵸? 자,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를 한다라는 거. 이 음식의 의미 뭐니, 무엇이니, 그 무엇이라는 의문사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무엇이라는 이제 의문사를 사실 이제 의문사라는 거는 한국어에는 없어요. 그냥 편의상 영어에서 이제 when, 그렇죠? 뭐 where 이런 것들 의문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국어에서는 이제 의문사라는 개념은 없는데 편의상 영어하고 비슷하니까 네, 그냥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 이제 의문 부사 음, 또는 여기서 이제 무엇은 이제 대명사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 이름이 무엇이니? 그래서 궁금하니까 어, 미지칭 그쵸? 미지칭 대명사를 사용했다 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정확하게는 뭐라고? 무엇은 그 부정 그러니까 미지칭 대명사 그죠?
해당을 한다. 자, 이것 말고도 이제 의문 부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그죠? 뭐, 왜, 그죠?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이런 등은 의문 부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이게 이제 중세 국어하고도 연결이 돼요. 요 두 가지가 이제 현대 국어는 차이가 없어요. 다 니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중세 국어는 이걸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딸이 너희 종가라고 해서 이딸이 너의 이 종이니? 예,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아니요. 그래서 종가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 국어에는 아형, 그러니까 이 중세 국어에서는 이 판정 의문은 아형이 나타납니다. 아의 형태. 그다음에 설명 문문에서는 이제 중세국어에서는 이제 오의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중세국어 할 때 들어가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중세 우리 선조들은 구별을 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구별하지 않는다. 자, 이 판정과 설명 의문문은 다 요구를 하는 건데 독특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독특한 게 뭐냐면 이제 수사 의문문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형태는 의문문이에요. 근데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평서문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서술, 명령, 감탄 이런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광리도 있을까라고 해서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감탄이죠.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그죠? 사실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문학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 서리법이라고 하죠. 또는 설의적 표현이라고도 하죠. 독자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걸 의문문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가짜 의문문이다라는 거예요. 얘는 수사 의문은 가짜 의문문. 자, 그래서 의문문의 종류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 자, 명령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명령문. 자, 명령문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청자에게요,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와 보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읍시오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명령형 어미. 그렇죠? 명령형 종결 어미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종결을 빼요. 이렇게 상리하시고 명령형 어미라고도 그냥 이야기하죠. 이제 대표적인 건 뭐뭐 알아오라, 앉아라 할 때 알아, 그렇죠? 그 다음에 먹어라의 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모음 조화에 의해서 앞말의 그 어간이 양성 모음이면 아라가 오고, 그러니까 앉다 할 때 아니까 양성 모음이니까 아라가 온 거고, 그래서 앉아라가 된 거고, 먹어라라고 했을 때는 먹이라고 할 때는 어가 들어가잖아요. 음성 모음이야. 음성 모음은 어가 들어가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성질. 이게 바로 모음 조화. 이해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청유문으로 한번 가보면, 자, 청유문은 명령문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를 하는데 함께 하는 걸 요청해요. 함께. 청자도 화자도 같이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종이 때문에 출발하자. 그래서 뭐뭐 하자. 이렇게 자가 사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청유. 종결 어미, 종결을 역시 빼기도 합니다. 청유 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청유문이다, 그렇죠? 자, 감탄문 있습니다. 이제 감탄, 즉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이제 청자가 뭐 있든 없든, 그렇죠? 거의 독백하는 수준에서요,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자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뭘 대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뭘 하자 요청한 것도 아니고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봄볕이 따스한 아침이구나 듣든지 말든지 그냥, 그죠? 아침이구나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감탄문이다. 해서 요 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구나예요. 그러니까 감탄형 종결어미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뭐 구나. 가 대표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제가 의문문의 대표를 얘기 안 했네요.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할 거고죠.
종교를 삼고 대표적인 게 이제 뭐뭐느냐. 그죠?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자, 명령문과 이제 청유문의 이제 차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명령문은 이제 색깔을 좀 달리 할게요.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고요.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라는 거. 그죠? 다르다. 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명령문과 청유문 같은 경우에 이제 문학에서 또 그 텍스트 상호성을 본다면 문학에 간다면 얘네들은 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곳에서 지금 문법이지만 여러 가지 그 속안에 어떤 의도를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학에서는 정리를 해보면 이제 문학에서는 청유형, 명령형 어미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면 바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요런 것도 참고 삼아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종결 표현이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